한국의 이제 사진 쪽 시장이 요즘 좀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로서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부흥하는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군요. 시장을 되살리는 게 가능할까 싶고요. 네. 시장을 되살리는 건 저의 영역이 아니라 훨씬 네. 더 큰 단위의 시장 문제니까 네, 저의 그렇죠. 영역이 아니라 그런 지난 신세기전 강의에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로 네. 스티브 맥커리 작가를 꼽아 주셨어요. 맞습니다. 혹시 맥커리 작가 사진 중에서 이제 가장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이제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약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사진이라는 게 워낙 되게 다양한 방향 속 다양한 장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씬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티브 맥커리가 제 인생의 최고의 작가다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와 이제 그런 보도 사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작가를 꼽으라면 개인적으로는 스티브 맥커리인 거고 네네네. 영향을 미친 부분도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네. 있죠. 이를테면 표현이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작가를 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제가 스티브 맥커리를 최고의 어떤 작가이자 특정 부분에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던 거는 네. 특히나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카메라 포지션과 화면의 디자인 네. 이 부분에서는 정말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스티브 맥커리를 저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현재 딱 뽑을 때 아마 최고의 다큐 작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네네네. 그래서 작가의 사진 한 장 추천을 하자면은 세이크리드 트러스트 시리즈의 이제 문바이 네. 문바이에서 찍은 약간 그 폐조선소 같은 느낌 지금 여기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진이죠? 맞습니다. 요 사진을 꼽을 네. 것 같습니다. 사진을 되게 집중력 있게 네. 이제 조형, 네. 이제 카메라 포지션 네. 이런 부분을 사실 네.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네. 이제 복잡한 걸 단순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네. 대단히 뛰어난다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사진을 디자인한다, 구도를 잡는다라고 네. 했을 때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찍어내는 것, 미니멀한 것을 미니멀하게 찍어내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정말로 어려운 경지는 무엇인가라고 네. 했을 때 복잡한 상황을 단순한 것처럼 보이도록 정리를 하는 능력, 네. 이게 전 훨씬 더 어려운 경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진을 꼽았던 이유도 사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복잡한 뒷 배경과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서 네, 맞아요.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근데 분명하게 사람들의 시선이 첫 번째로 향할 곳은 분명하죠? 네. 여기. 오른쪽에 네. 있는 남자한테 그다음에, 바로 네. 시선이 꽂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선이 이제 나뉠 것 같은데 네. 우측 상단의 배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좌측에 해당하는 바로 뒤쪽에 있는 남성분한테 흘러갈 네. 것이냐 이건 조금 갈릴 것 같은데 시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건 굉장히 사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굉장히 잘 정리해놨어요. 네. 그리고 뭐 하나하나 또 다 꼽자면은 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선들이 복잡한데 불구하고 보면은 눈에 거슬리게 겹치는 선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진입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라면 지금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자 했을 때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일종의 다큐 사진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거기 잠깐 서 계시고요. 손 각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쵸.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담아내야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소년한테 분명히 신호를 줬겠죠? 헤이, 잠깐만 찍어볼게 한 다음에 찍었을 텐데 신호는 줬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것조차 딱 한 번밖에 기회가 맞아요. 없는 순간인 네, 거죠. 얼마 없는 그 순간에 이것을 잡아냈다. 저는 이 사진이 정말 인상 깊었던 사진입니다. 네, 이게 딱 진짜 딱 이렇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선이 딱 시작점이 분명하잖아요. 네. 어디서 시작을 하더라도 일단은 시선이 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한테 딱 꽂히고 네. 이제 사진을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작가의 능력이 네. 굉장히 잘 두드러지는 사진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하신 여러 작업들 중에 개인적인 촬영 그리고 또 이제 그 상업적인 작업 뭐 아니면은 이제 아트 작업들을 다 포함을 해서 네. 이제 베스트 컷 혹시 3장을 꼽아 주실 수 있을지요? 일단 첫 번째로 뽑고 싶은 사진은 되게 옛날 시리즈예요. 네. 보더라인 시리즈인데요. 네. 2012년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맞습니다. 사진이죠? 네, 이 보더라인 시리즈고 풍경 작업이고 당시에 제가
지금 무산돼 버렸는데 당시에 네. 개인전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가지고 특정 개인전을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전 첫 데뷔전이 될 뻔했던 전시였는데 네. 그 전시 때문에 준비를 하던 시리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여기 이게 나무 사진하고 네. 여기 지금 풀밭 사진하고 좀 네. 겹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중 노출로 촬영을 하신 건가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이중 노출은 이중 노출인데 네. 이게 컷과 컷을 이중 노출한 게 아니고요. 네네. 벌브 셔터로 네. 쭉 끌어서 촬영하되 네. 플래시를 한 번 중간에 터트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제목 자체가 네. borderline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경계선, 네네네. 국경 뭐 이런 의미잖아요. 네. 뭐냐면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저기 전시장에서 입장을 한다고 섰을 때 네. 봤을 때에는 나무 실루엣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네. 이것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는 여기 풀들, 마른 네. 풀들이 보이는 디테일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이제 카메라로 예시를 들자면은 뭐 플래시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 촬영은 해가 진 다음에 네. 아직 해에 약간의 밝기는 하늘에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사진계에서는 약간 틀린 용어긴 한데 매지가워라고 네, 부르죠. 그렇죠. 네, 매지가워 타이밍 때 네. 촬영한 사진이고요. 해는 지평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땅 부분, 바닥 부분에는 노출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럼 여기는 플래시로 팡 터트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끌어올려서 지평선 혹은 뭐 하늘 위에 어딘가를 네. 촬영하는 시리즈였던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 지평선을 겨냥하고 있는 동안은 벌브 셔터를 쭉 누르고 이제 셔터 타임으로 이것을 노출을 확보하게 되는데 네. 당연히 손의 흔들림이 네. 기록에 남습니다. 네네네. 기록에 남다 보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땅바닥은 플래시로 순간적으로 딱 기록되어져 있는 픽스된 이미지를 잡고 네. 천천히 벌브 셔터인 상태에서 올려서 요 위는 블러로 잡는다. 아... 블러에 해당하는 쪽은 추상의 느낌이라면 플래시가 가다한 부분은 구상의 느낌이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추상에 해당하는 실루엣이 보이게 되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구상에 해당하는 이제 명료한 이미지가 섀도우 부분에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다중 노출인데 컷을 나눈 건 아니고 네네네. 플래시와 벌브 셔터를 섞은 거다. 굉장히 독특한 기법으로 촬영을 하신 거군요. 다음으로는 이 사진을 꼽아주셨어요? 네. 이 사진도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 중에 네.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사진들도 저의 개인 작업 및 상업 사진으로 쭉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로 박지아님의 이제 1집 앨범 커버고 2017년 앨범 커버입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을 꼽았던 이유는 작업 과정도 굉장히 좋았고 결과물도 저한테 굉장히 좋게 남았으나 한 가지 더. 이 사진이 당시에 런던에서 이제 K-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걸 해요. 네네. 그것이 2017년 K-뮤직 페스티벌에 이 사진이 대표 이미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오. 해서 이 포스터 굉장히 크게 네. 런던에 있는 모든 지하철역과 네. 그리고 길거리에 이제 전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 소식을 저는 당연히 런던에 내 사진 걸렸네 하고 가지는 못했고요. 네. 런던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네. 이제 뭐 유학생이나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막 찍어서 보내줬어요. 아... 그래서 당시에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런던에서 제 사진이 전시가 쭉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 이후에 수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저한테 네. 그 앨범 커버 문의를 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 이 사진은 저한테 굉장히 앨범 커버들 중에서 뽑을 만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런던 전역에 전시된 사진이랑 참 네. 멋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의도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사진을 네. 촬영하실 맞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의도하시지 않았을 생각도 텐데 못했습니다. 이 얼굴의 윤곽이 이 포스터를 만들기에 네. 굉장히 적절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네. 이 컬러도 이게 딱 그 컬러에서 차용을 해서 네. 포스터로 확대 적용을 하기에도 네. 굉장히 적절한 컬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포스터 만들어준 분께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사진을 이게 보통 앨범 커버 같은 경우에 네. 조금 굉장히 예민하게 이것을 퀄리티를 잘 신경 쓰면서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앨범 커버 디자이너랑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세요. 네네. 그래서 저의
어떤 기분이나 저의 어떤 이미지에 대한 목표점이 흐리지 않은 채로 네. 그분과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네. 이 경우는 사실 저는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만들어 놓은 포스터가 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내 사진을 이렇게 멋있게 사용해 주시다니. 네, 그래서 저는 이 포스터 디자이너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지만 네, 저 유럽에 어디 계시겠죠.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너무 잘 사용해 주셔서. 네, 정말 좀 기억에 진짜 많이 남는 사진일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꼽아주신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더라고요. 공연 사진은 저한테 있어서 정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진인데 이 공연 사진을 찍으면서 이분이 되게 무표정하게 있다가 순간적으로 약간 미소를 띄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에서 보자마자 눈에 꽂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반면에 은은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멀리서 보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이 가서 봤을 때 사진을 크게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여기 TV 그 밝기와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분이 살짝 웃고 있는 게 이쪽으로 한 존 시스템을 따면 존 1 정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이미지가 살짝 드러나요. 네, 드러나요. 전 그게 뭔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사실 재즈를 좋아하시고 공연을 보시는 분들은 컨트라베이스겠거니 바로 네. 보일 텐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 공연 쪽을 자주 보는 분들이 아니면 이게 뭐지 할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와서 보다 보면 뭔가 악기의 현악기의 목인데 그럼 연주자겠거니 이 사람 멀리서 봤을 때 이미지가 검은색이어가지고 잘 못 봤는데 보니까 살짝 웃고 있는데 등등 같은 게 보일 거란 말이죠. 네. 자세히 보면 볼수록 조금 더 드러나는 이미지. 네. 미니멀한 것 같지만 조금 더 가까이 봤을 때 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은 이미지였어요. 네.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애착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꼽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언뜻 볼 때는 이제 연주자의 실루엣만 보이는 것 네. 같은데 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 네. 이 미소도 분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딱 보면 이게 웃고 있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뭔가 다가오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웃고 네. 있는 모습이 보이는 네. 게 아니라 뭔가 슬며시 미소 짓는 그 느낌이 전달되는 약간 그런 게 이제 좀 네. 보이고, 감정적으로도 이제 피사체도 되게 네. 은은하게 전달되는 네, 이렇게 감미로운 사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이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공연장이 어떤 아이돌분들 큰 콘서트처럼 조명이 엄청나게 잘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천 아트 플랫폼이 됐건 혹은 뭐 기타 대안 공간이 됐건 이런 데들은 사실은 조명이 그렇게까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명을 쓰는 팁 중에 하나인 건데요. 제가 되게 그 방향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역광 혹은 반역광에서 림라이트가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빛이 타고 들어오는 외곽선을 타고 들어오는 걸 림라이트 혹은 헤어라이트라고 하죠. 림라이트가 타고 들어오는 순간을 잡으려고 되게 애써요. 이게 공연장의 부족한 그 조명 상태를 분위기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컷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수십 장의 사진이 나열했을 때 이런 컷들 한두 컷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좀 살아납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규모 극장 같은 데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림라이트가 잡히는 각도를 한두 컷 정도는 연출을 해주면은 약간 컷의 다양성이나 디자인적인 어떤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좋은 꿀팁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저의 어려운 질문들과 함께 이제 짧은 시간 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너무 답변을 길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순서예요. 근데 이번 질문이 아마 지금까지 했던 질문 중에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사진가가 되고 싶으신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 또 있으신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늘 가변적인 대답일 것 같아요. 늘 가변적인 대답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너무 다양하게 이것저것 찍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다 보니까 교통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럼 교통정리를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중장 단기적인 목표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사진의 주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음악 사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고요. 음악 사진에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김재우 하면 떠오를 만한 시리즈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늘 지금 생각만 하고 첫 번째 작업이 늘어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작업을 하는 순간 방향성이 너무 구체화되는 기분이 있어서 그 하나의 무게감이 좀 커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를 텐데 누군가는 일단 지르고 보자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좀 결정된 것들이 많지 않으면 선택하기 힘든 사람이 있겠죠. 제가 후자에 해당해요. 저는 뭔가 준비가 충분해야 뭔가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뮤지션 시리즈를 하나 제대로 좀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건 아마 올해 하반기 내로 꼭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제 그거는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경에 어떤 개인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이 되긴 했는데 지금 제가 커리어 같은 걸 적잖아요. 어딘가에 뭔가 저의 커리어를 적거나 어디 제 이력서를 내거나 하면은 뭔가 되게 많이 적혀요. 뭔가 되게 많이 적히는데 뭐 하나가 빠져 있어요. 개인전이 없어요. 네. 그게 저한테 있어서 뭐랄까 저 스스로에 대한 큰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전 부분을 해결을 하고 싶은데 이거야말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전에 대한 생각도 있고 일단은 교통정리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스스로 약간 죄스러운 거긴 한데 한국의 이제 사진 쪽 시장이 요즘 좀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로서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부흥하는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군요. 시장을 되살리는 게 가능할까 싶고요. 네. 시장을 되살리는 건 저의 영역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단위의 시장 문제니까 네, 그렇죠. 저의 영역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시그마 그리고 FP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세상에 이런 카메라도 괜찮잖아 라는 그런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진 관련 유튜버가 되게 훌륭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거기에 또 다양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저는 전공생으로서 작가로서 또 잘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다양성 추가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제가 뭘 한다고 해서 부흥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토크쇼에 초청이 돼서 이렇게 좀 저와 얘기를 나눠 보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되게 어려웠고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참 많이 했죠? 네, 주신 질문들이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사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되게 다양한 방향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생각을 해봤을 때 답변 하나하나가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와, 저 사진을 1픽으로 꼽는다고?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야 풍경 작가 아니었어? 스티브 맥커리가 1픽이야?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사람들마다 되게 다양하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어려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되게 이렇게 촬영장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해서 마음 자체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어려운 답변들을 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혹시나 또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낮은 난이도의 질문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작가님과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마 토크쇼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기 PLC 시그마 마케터 남세현 사진작가 김재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